증시 퍼즐 시간입니다. 박문환 팀장님 만나서 또 우리가 뭘 챙겨봐야 되는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박문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목요일 이제 금통위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면서 사실 옵션 만기일 영향들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요. 뜻밖으로 또 만기일날 조금 충격이 있을 것이란 주장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 팀장?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조정 없이 올랐으니까 말이죠. 지금 시장에 노출된 위기만을 조금 추려보면 일단 유로존 위기감이 부각되고 있죠.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CDS 프리미엄이 550베이스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25%까지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12일날 12억 5천만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채 발행이 실패하게 된다면 지난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도 대략 3개 정도의 악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머징 시장에 조만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죠.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5.1%까지 치솟고 이것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 변수도 문제인데요. 이미 국가 지자체 속에서 컨버전 교체 물량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를 조합시켜서 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합성 선물로 교체해서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만기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물량이 대략 2,5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세 번째 주가는 이제 연일 상승을 해서 피로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더 나열할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만 해도 이번 옵션 만기 그야말로 기다리던 조정이 나와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런 위기가 만기일에 한꺼번에 퍼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만기일날에 딱 보여줄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 그렇게 착한 놈이 아닙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은 만기일 이전에 찔끔찔끔 나왔다가 오히려 만기일에는 상승 반전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중국 충칭시, 한자 표현하면 우리가 중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뭔가 또 이 충칭시 자체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주게 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설명이 깁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지방정부에서는 가급적 중앙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제한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번번이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아졌죠. 거의 전년 동기 대비 80%나 늘었는데 그래 봐봐야 늘었어도 전체 부동산 거래의 5%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지방정부의 묵인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부동산 가격을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숨기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아무튼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해 왔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생각의 불일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실패를 본 상태입니다. 이번에 충칭시에서 보유세를 1%가량 부과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역시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만 잡은 거지 사실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충칭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샹하이나 아니면 선전 같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확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진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과연 내려갈까? 이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것은 조금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 절하와 또 부의 효과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중국이 자칫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
부동산은 GDP 전체의 14%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 천천히 내려가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결국 GDP는 어지간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14% 차지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돈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미 고평가 상태에 있었던 위안화가 가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지분은 아시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의 부동산은 호랑이 꼬리를 잡은 셈입니다. 잡혀먹지 않으려면 호랑이가 뛸 때 열심히 함께 뛰어야 되겠죠. 하지만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마냥 같이 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즉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둔다면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정치가 위태로울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게 내버려둔다면 위안화의 가치 평가와 더불어서 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또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아시아의 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국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눈여겨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물론 아직은 단지 계획에 불과할지라도 향후 충칭시의 결정과 그 이후의 전개 상황을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돼지고기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알고 있고 부동산이 안정되면 경제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동양정보증권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